우리의 시진핑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시진핑 싫어하는 거 많죠. 그 시진핑 아저씨가 싫어하는 거 자기 뭐 미국 미제 승냥이도 싫어하겠고 뭐 또 다른 것들도 싫어하는 거 많긴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싫어하는 게 뭐냐? 탈중국하는 자국민 싫어합니다. 아니 봐봐 저 나라 뭐 언론 통제 황금 방패 CCTV로 얼굴만 보면 바로 저 새끼 누구다 하면서 바로 잡죠. 그런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있는 부자들 공산국가에 있는 부자들이 미국으로 도망치고 싶어해요. 그래가지고 미국 부자들이 유학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죠. 러시아로 가겠어? 미국으로 가지. 오히려 지그 자식들 다 미국 정신머리 가르치겠다고 중국 부자들은 싹 다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그만큼 시진핑이 싫어하는 것보다 자국에 있는 큰손 자국에 있는 부자들이 이제 외국으로 도망치는 거 많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진핑 과거부터 코인 규제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규제했는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시죠. 2017년도입니다. 제가 코인 시작했을 때죠. 제가 코인 시작했을 때 시진핑 빔을 그때 처음 맞았어요. 왜 맞았냐? 코인 거래 및 ICO 공식으로 금지시킵니다. 그때는 ICO 메타였어요. 최근에 디파이라든지 NFT, P2 이런 거 막 다 유행했었죠. 그때 당시 유행했었던 건 ICO가 유행했었어요. ICO가 유행했는데 ICO 금지. 그리고 중국 내 사람들 코인 거래 금지시켜가지고 이때 후두두두두 떨어지고요. 심지어 이때 코인 거래소까지 문 닫으라고 합니다. 진짜 미쳤어요. 2017년도에. 이거 하락 맞고 그때도 불장 중이었어요. 2017년도도 불장이었잖아요. 그 불장 중에 시진핑 한마디 때문에 일봉입니다. 1, 2, 3, 4, 5, 6, 7. 7일 동안 마이너스 37% 떨어집니다. 이때 와 불장 안 오는 줄 알았어.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어. 무서웠는데 이거 다음에 더 올라갔죠. 쭉쭉 갔습니다. 더 잘 갔고요. 2017년도부터 이미 코인 관련된 규제 열심히 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이미 위험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다음 불장 17년도 불장 때도 규제했는데 21년도 불장 때도 규제를 합니다. 어떤 규제냐?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 금지를 시킵니다. 비트코인 채굴 관련돼서도 아르마는 좀 금지를 많이 시켰는데 완전 전면 금지를 시켜가지고 중국에 있는 채굴기들이 싹 다 미국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코인 채굴량 1등이었어요.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하고 초창기에는 미국 그리고 서양 쪽에서 채굴이 좀 많았었는데 어느새 2017년도 부근 때 중국이 싹 다 먹었고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옛날에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입김이 셌었죠. 그런 것처럼 중국인들 채굴이 많았었는데 21년도에 갑자기 중국 채굴을 전면 금지시킵니다. 이때도 어떤 사건들이 많은데 그때 호주 사건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호주한테 성 나가가지고 이거 호주 새끼들 저것도 고쟁이 새끼들 아니야. 너희들 석탄 안 쓴다. 님들 석탄 안 씀 했다가 전기가 꺼져요. 중국 전력난이 터집니다. 와, 막 터지고 뭐하고 난리 나가지고 야 비트코인 채굴 이런 거 전기 먹는 거 아니야? 싹 다 꺼라. 그런 이제 비화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100% 그런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전력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21년도에 비트코인 채굴 금지하게 되면서 그때도 비트코인이 10몇 %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중국은 지속적으로 코인 시장을 규제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중국이 조금 포지션을 다르게 합니다. 언제부터냐?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 초부터 중국의 그런 입장이 조금 살짝씩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 홍콩 쪽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23년도 초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중국의 홍콩만 오픈한다. 2023년 6월 1일부터 홍콩 내에서는 코인 개인 투자를 허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규제해왔었던 우리의 중국이 23년도부터는 갑자기 이제 문을 살살살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까지 풀어졌냐면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홍콩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야 이거 실제로 비트코인 쪽으로 중국 부자들이 많이 몰려오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거 안 몰려왔어요. 많은 이제 뉴스 유튜버들이든 저든 좀 기대했었죠. 홍콩 내에서 코인 거래가 허용이 되니까 지금까지 문 닫혀져 있었던 이제 중국인들이 코인 투자하지 않을까 했는데 에라이 그딴 거 없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냐? 시간 지나서 2024년도에 중국인들이 뭐 하냐면 빗썸에다가 테더 김프차이 쳐먹고 있잖아. 이게 맞아?
야 홍콩 새끼들아 그 중국 여러분들 그 빗썸 해가지고 그 테더로 우리 김프 좀 그만 좀 녹이세요. 김프 막 11%였는데 그 중국 유학생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해갖고 테더 갖다 팔아가지고 지금 그 김프 3%인가? 김프 개 빠졌잖아 최근에. 중국머니 해가지고 지금 김프 차이 다 먹고 있습니다. 장난 없고요. 아니 비트코인을 사라니까요. 홍콩분들 중국분들 비트코인을 좀 사세요. 애꿎은 테더 차익으로 김프 차익 좀 그만 드시고 이거만 먹어. 이거만. 빗썸 테더 맛집으로 지금 이미 소문 다 났습니다. 엄청나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23년도에 홍콩 문 열립니다. 중국 본토는 아직까지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 본토는 아직까지 금지고요. 홍콩만 열렸습니다. 홍콩만 열리다가 이번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24년도에서부터 1년 뒤 24년도죠. 24년도 4월 15일 일이 터집니다. 어떤 일이 터지냐? 여러분들 미국에도 증권거래위원회가 있죠. SEC라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홍콩에도 저런 게 비슷한 게 있어요. 어디냐? SFC가 있습니다. 이 SFC에서 오늘 4월 15일입니다. 24년도 4월 15일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조건부 승인. 와, 홍콩에는 이제 개인 투자도 작년에 싹 다 열렸고요. 기관 투자자분들도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홍콩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도 홍콩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를 구매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다 코인 투자에 대한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오늘까지 있었던 내용인데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는 별로 기대 안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현물 ETF는 뭐 엄청 대단한 거죠. 전 세계에서 이거 난 게 최초인지 거의 난 게 없을 정도로 이건 뉴스가 거의 없는데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이더리움 ETF 관심 없음, 비트코인 현물 ETF 관심 없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어디냐면요 이겁니다. 난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 오늘의 메인 내용입니다. 네오입니다. 네오도 현물 ETF 관련된 기대 심리로 펌핑 나왔어요. 이번에도 이거 승인 나고 막 펌핑 더 나왔어요. 펌핑이 미쳤습니다. 와, 50몇 %. 온톨로지 가스 52%. 와, 온톨로지 35%. 저 호재 뜨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됐다니까? 비트코인 안 올랐어. 이더리움 현물 ETF가 됐어요. 이더리움 안 올랐어. 네오, 온톨로지 가스, 온톨로지 비체인 이거 올랐어요. 그러면 제가 찾아봤어요. 이번 현물 ETF랑 네오랑 연관이 있나요? 뉴스 없음. 뉴스 없음. 이번에 승인된 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냥 뇌피셜. 그냥 사람들이 뇌피셜입니다. 어떤 거냐? 우리 홍콩이가 문을 오픈을 했는데 이번에 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곧 발표 날 거래. 이게 승인되면 중국 코인들도 되겠지? 이걸로 올랐어. 이거. 영상 찾아봐. 내 거 말고 다른 영상 찾아보시면 다들 그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들 홍콩에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승인이 났으니까 중국 메인 테마 코인,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코인들도 조만간 ETF 신청되고 떡상할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뭐 중국인들은 차이나타운 만들 정도로 중국인들끼리의 그런 이제 모이는 습성이 이제 끈끈한 그런 이제 민족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중국 사람들을 중국 코인 좋아한다 해 하면서 이제 뭐 아까 네오 뭐 온톨로지 가스 이런 거를 뭐 산다 뭐 한다 미리 매집한다 이거에 대한 기대 심리로 올라갈 거다 이게 떡상을 점지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뉴스 내용은 없어요. 뉴스 내용은 없고요. 그저 기대 심리입니다. 오늘의 팩트죠. 기대 심리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줬었던 내용들은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홍콩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내용이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게 뉴스의 핵심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나무를 보고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릴 수 없는 나무를 보고 숲을 그린 거지. 내가 이 그림을 미리 그렸으면 이거 먹었나? 이걸 내가 미리 그렸으면 먹었나? 와, 이걸 내가 그리지를 못했네. 내가 나무만 봐버렸네. 저거 비트코인 현물 ETF 되는 거 보고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못했어.
근데 이런 기대 심리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기대감이 끝이에요. 저게 팩트까지는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현물 ETF 어디가 먼저 됐죠? 미국이 먼저 됐잖아.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미국발 코인들 이 정도 펌핑 났니? 하면 기억 없죠. 아니 똑같잖아. 미국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됐었잖아요. 그때 비트코인이 올랐어요. 근데 미국발 알트들이 순환매가 나왔나요? 기억 없죠. 중국은 왜 나냐? 아다리 아닌가? 아다리 아닌가? 라는 게 이제 저 같은 나무만 보는 사람의 분석입니다. 아니 난 이렇게 평가가 돼요.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미국 때는 조용했는데 중국 때는 신기하네.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네오 온톨로지 가스 이런 게 펌핑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제 의견도 궁금하시겠지만 제 의견이 아닌 것도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용이 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코인더가 업비트에 있는 중국 코인 뭐냐? 정리해왔습니다. 업비트에 있는 중국 코인 목록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홍콩 증권위원회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로 인해서 중국발 코인들이 지금 기대 심리를 받고 있는데요. 업비트에 있는 중국 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자면 네오, 가스, 트론, 비트토렌트, 저스트, 온톨로지 가스, 질리카, 퀀텀, 비체인, 엘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오와 가스는 한 몸입니다. 네오코인에서 거래 수수료로 쓰이는 게 가스고요. 트럼, 비트토렌트, 저스트는 이제 저스틴 선이라고 중국인이 만든 코인입니다. 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온톨로지 가스와 온톨로지, 이것도 온톨로지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 네트워크에서 쓰는 수수료가 온톨로지 가스입니다. 근데 온톨로지와 네오는 연관성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면 중국인이 다홍페이가 리준이라고 하는 온체인 설립자와 공동으로 해서 만든 코인이 온톨로지입니다. 네오코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홍페이가 만들었습니다. 그 네오코인을 만든 다홍페이가 공동 창립자 리준이라는 분과 함께해서 만든 코인이 온톨로지입니다. 그래서 네오랑 가스, 온톨로지 가스는 이렇게 그 친동생 사이다. 친동생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알트들은 그냥 중국 쪽 코인으로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는 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트코인 캐시 넣고 싶으면 넣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여러분들 비트코인 캐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캐시도 이야기 하시는데 비트코인 캐시도 예전에 우지한이라고 하죠. 우지한 이제 중국발 채굴자가 열심히 채굴해가지고 하드포크 따가지고 코인 만들고 뭐하고 그 다음에 이 캐시로 넘어가고 여기서도 뭐 SV 나오고 난리 나죠. 그렇게 하면 또 중국 코인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그 건덕지 하나로 대선주 되는 것처럼 마치 이제 내가 어떤 대선주자의 누구와의 동문가의 친구가 만든 무슨 모모 회사가 이제 대선주가 되는 것처럼 이제 중국의 향이 싹 묻으면 뭐든지 다 중국 코인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중국 코인 관련된 리스트보다 조금 더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상 그냥 펌핑 나오면 그냥 중국 코인으로 사람들이 묻히는 것 같은 게 현재 분위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건 한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은 뭐 코크체인, IOST도 넣고요. 뭐 비트코인 캐시도 넣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이 캐시도 넣고요. SV는 이제 크레이그 라이츠라고 저기 뭐 영국인지 코쟁이 있습니다. 코쟁이 선생님이 나는 사토시요 하면서 비트코인 캐시에서 하드포크 딴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지한 물량, 뭐 비트코인 캐시 진영 물량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중국 코인으로 보시는 분도 많은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해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갈리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코인들의 목록을 어느 정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 나온 호재, 홍콩발 호재, 홍콩에서 등장한 현물 ETF 네오 여러분들에게 싹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다리 맞춘 것 같은 기분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중국 코인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거에 그런 섹터에 투자하는 것도 뭐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일 홍콩발 호재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쭉 알려드렸어요. 쭉 알려드렸는데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나 요 느낌이야. 예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요. 무슨 코인이 떡상한지 아세요? 웨이브가 떡상했어요. 웨이브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웨이브 코인은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다. 러시아판 이더리움이다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떡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미친듯이 떡상이에요. 그때 한 2배인가 3배인가 올랐어. 쭉 올랐는데 근데 사람들이 파헤치고 보니까 뭐야? 푸시사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맨 처음에 본사가 러시아에 있던 거 맞아. 러시아 사람이 본사에 러시아에 세운 거 맞아. 근데 이 사람도 러시아에서 나왔네. 그래서 현재 웨이브는 러시아가 아니라 딴 데 있네 하고 막 사람들이 반박을 했어요. 야, 러시아의 이더리움 웨이브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야, 러시아 코인 모르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이거 웨이브를 미친듯이 산다 이 말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래놓고 다 떨어졌죠. 그래놓고 다 떨어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기억도 안 하더라고. 추억이에요. 맞아. 작년에는 이스라엘 전쟁하니까 오브스가 이스라엘 관련된 코인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얘도 좀 올라갔어요. 실제로 뭐 떡상했었어. 이 떡상이지 둘 중 하나거든요. 얘 아니면 얘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떡상했어요. 근데 뭐 올린 거 빼고 잠잠해지니까 조용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도지코인의 도지데이 같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에 중국 코인들 올라가긴 올라갔죠. 네오, 온톨로지 가스, 온톨로지, 비체인 조금 올랐죠. 비체인 조금 올랐고 이런 애들들 지금 무빙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인 수급이 지금 사람들의 기대 심리로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유쾌하죠? 좀 유쾌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사람들의 기대 심리 때문에 수급이 몰리는 거 맞긴 맞으니까 올라갔잖아요. 가격이 올라간 만큼 지금 기대 심리로 올라간 이거. 근데 이게 팩트는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항상 말씀해 드립니다. 팩트는요 없어요. 기대감만 있어요. 그러면 이 올라간 게 모래성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까부터 좀 지속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드리죠. 저는 트레이딩 채널이에요. 저는 혹시나 보시는 분들 있을 수도 많이 보시고 계시는데 저는 뉴스 다뤄드리기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채널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제 의견도 조금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번 내용에서 좀 많이 말씀드려요. 원래는 뉴스만 좀 전달해 드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는 좀 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혹여나 리스크 관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 거 잘 먹고 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얘네들이 현물 ETF까지 이어진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팩트는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꼭 인지하시고 투자할 때 해당 리스크 참고하시고 매매할 때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난 이런 리스크를 항상 사람들이 알고 투자했으면 좋겠어. 그게 나중에 떨어지던지 무빙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했구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 뒤에 또 본인이 매매할 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